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지금 이제 33쪽에 굵은 2번 광역도시계획의 표 4가지를 보셨습니다. 첫 번째 표요. 권수승권국도. 두 번째 표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아랫사람이 수립해서 윗사람의 승인을 받는다. 광역계획권을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지정하고 오르막길, 내리막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세 번째 표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둘 이상의 시군이면 도지사가, 도가 다르면 그 윗사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네 번째 표요. 이제 이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경우인데 그건 문장으로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 34쪽을 보시죠. 굵은 1번 정의, 그러니까 양괄 1번 정의, 동그라미 1번 정의.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동그라미 2번 해설. 동그라미 1번에 장기발전 방향이라고 되어 있었죠. 따라서 동그라미 2번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청 내부에서는 지침으로 작용하지만 국민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비구속적 계획이다. 따라서 행정쟁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고요. 대상이 되지 않으며 효력상실, 재산권에 관계도 없는데 효력상실 그런 얘기가 나올 게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의 대부분 계획 수립 기준이나 구역 지정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기준 제일 윗사람이 정해야 되죠. 숙제 해올 때 이렇게 해오니라. 윗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양괄 2번 수립이 있죠. 수립.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수립을 합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다음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1-1번 지금 이 자리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죠. 따라서 그 아랫사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여기로 보면 경기도의 C를 대표하는 경기도지사, D를 대표하는 충남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1-2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지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으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한다. 국가계획이면 국가가요. 계획 세워 오니라 세 글자 몇 년요? 3년 지나도록 안 올라오면 기다리다 지쳐서 직접 수립한다. 그러니까 2-1번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죠. 따라서 그 아랫사람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2-2번요. 그러니까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다. 역시 계획 세워 오니라인 거죠. 동그라미 2번, 3번은 그러니까 특별한 더 예외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공동으로 수립한다.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러면 이제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고요. 그러면 좋은 것은 그러니까 자기 쪽으로 가져오려고 하고 나쁜 것은 나쁜 거는 네가 먼저 다른 쪽에다 주려고 하는 거죠. 서로 나쁜 것을 먼저 받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길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우리끼리는 계속 앉아서 싸우기만 하네요. 와서 같이 앉아주시죠. 가서 앉을 수 있다고요.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우리끼리는 계속 싸우기만 합니다. 같이 앉아주시죠. 같이 앉을 수도 있고 도지사님 앉혀놓고 싸우기 뻘쭘합니다. 위에서 세워주시죠. 위에서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양괄 3번 조정 신청과 조정. 또 계속 싸우니까 그런 싸우는 거에 대한 대책이 여러 가지가 계속 있는 겁니다. 공동으로 하다가 다툼이 생기니까 위에서 내용 잡아주시죠. 그게 조정입니다. 동그라미 1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 받으면 그러니까 2명, 3명, 둘 이상이 같이 세우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만 뽀르르 달려왔다고요. 나는 차량 얘기하기 싫어요. 그렇다고 해서 덜컥 받으면 안 되죠. 혼자 뽀르르 달려오면 숨 돌리고 다시 얘기하고 와. 그렇게 할 수 있죠. 단독으로 조정 신청 받으면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하도록 공고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접 조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이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조정 신청 받은 경우죠.
이 경우는 도지사가 신청받은 경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신청받거나 직접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조정한다.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자는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어차피 아래에서 포기한 거잖아요. 위에다 내용 잡아주세요 했으니까 정해지면 따라야 됩니다. 양과로 4번 승인요. 이제 다시 권수승으로 가는 거죠. 아래에서 수립했으면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점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양과로 5번 수립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 오르막길 내리막길은 이제 지워도 되겠죠. 그 흐름들은 아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신중하게 세워야 된다. 어떻게 세울 거냐고요. 계획을 세우려면 지금이 어떤지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죠. 양과로 5번 표에 첫째 줄은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얘기한 거고요. 둘째 줄이 절차입니다. 계획을 세우려면 지금이 어떤지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용하게요? 시끄럽게요? 시끄럽게 세워야 되죠. 주민들이 와서 왈왈왈 떠들 수 있어야 됩니다. 강당에서 세미나, 공청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람들이 가서 시끄럽게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역 주민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되죠. 주민대표가 누구예요? 행정을 하라고 지방자치단체 장을 뽑기도 했지만 주민대표 30명, 50명, 80명 의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았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또 왈왈왈 해야 되죠. 시끄러운 게 민주주의라고요. 그 다음에 승인 절차로 가면 관청 내부의 절차로 가는 겁니다. 다른 기관과 협의를 하고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사,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인구경제, 사회문화, 토지이용, 환경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중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청회, 강당에서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둘째 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공청회 운영에 대한 기타 세부 규칙에서 객석에 마이크를 줄지 말지는 진행자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객석에 마이크를 주면 그게 이제 민주주의고 시끄럽긴 한데 진행하는 사람으로 보면 시끄럽고 회의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문가들이요. 강당이 있으면 앞에 연단에 사회자가 있고 지금 여기까지 만들어진 안 발표하는 사람이 있겠죠. 물론 관청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도시계획 과장이나 국장 정도가 발표를 합니다. 대학 교수 2~3명, 사회단체, 환경단체 한 2~3명들이 있겠죠. 발표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의견들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를 객석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30분이나 1시간 하고 나서 밥 먹으러 갑시다. 끝. 공청회로 진행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공청회는 행정청의 공개적 토론을 통해서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당사자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운영에 대해서는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재량에 많이 맡겨져 있습니다. 아무튼 공청회를 했죠. 다음 쪽 36쪽이요. 동그라미 3번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륵관계 시도, 시군 의회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의회의 의견을 듣는 거고요. 아까 여기 보시죠. 둘 이상에 걸쳐 있어서 C, D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가 같이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여기 C 얘기를 듣고 가야죠. 이 D, C, D 각각의 현안을 C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가 D에 대해서는 충남도지사가 의견을 듣고 회의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이쪽 경우죠. 동그라미 4번 안이 완성됐으면 이제 승인 신청 올리는 거죠. 동그라미 5번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6번 이제 2장 찍어서 내려보내줍니다.
동그라미 7번 관계수를 받은 시도지사 시장구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도시군 공보에 공고하고 30일 이상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발표해야죠. 고시나 공고나 똑같이 발표하는 겁니다. 고시, 알려서 보여줌, 공고, 널리 알림,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괄호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므로 계획이 확정된 후 잠깐 동안만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열람기한이 지난 후에는 국민이 별도로 열람 신청하여 열람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민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계획이므로 항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요.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내 땅에 도로가 지나간다고요. 도로가 지나갈 때에는 건물을 못 짓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좀 날짜가 지나서 보러 갔습니다. 아, 내 땅에 도로가 지나간다며요. 어디까지 지나가는데요? 보러 왔는데 관청에서 늦었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8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 기본 절차들을 생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양과 6번 기타요. 동그라미 1번 광역도시계획은 검토 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광역도시계획은 검토하지 않습니다. 7번 보시죠. 아래 것이 위 것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얘는 같이 이어지는 한 세트입니다. 얘는 특별한 거죠. 근데 아무튼 위에 있는 거예요. 얘를 검토, 바꾸면 아래 것이 위 것에 어긋나면 안 되니까 아래 것들을 다 바꿔야 되는 거죠. 일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검토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해설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아까 기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게 있었죠. 그런 기준에 대한 내용이고 한 번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큰 초점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칠판요. 오르막길 내리막길 전체는 이 상황을 떠올리시면 되고 대대 중대 소대 아니면 국토부 장관 시도 그다음에 시군 이 상황을 떠올리시면 되고 이 상황만 떠올리실 수 있으면 권수승권국도면 그러니까 둘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니까 국토부 장관 아랫사람 세워서 위에 올려서 승인받는다. 하나의 도에 둘이상 시군이니까 도지사가 지정하고 아랫사람 세워서 윗사람이 승인받는다.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 절차는 이것과 비슷한 수준의 절차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계획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공청회, 재산권에 영향 미칠 때는 6글자 주민의견 청취, 2글자 공람. 이제 그 차이가 뒤에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상 두 가지면 광역도시계획 전체 내용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자, 그런데 기초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가서 상황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인 땅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타인 토지 출입 등이라고 합니다. 책 보시면 37쪽에 제2절 타인 토지 출입 등 굵은 1번 제목으로 가시죠. 공적 주체가 공적 활동할 때 필요하면 타인 토지, 개인 토지에 왔다 갔다 등등등 할 수 있다. 출입 등 할 수 있다. 첫 번째 점 공적 주체가 두 번째 점 공적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세 번째 점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 토지를 재료적장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훅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 있다. 자, 여기가 A라는 분의 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에 공적 주체가 필요해서 이 사람 땅에 왔다 갔다 하겠다고요. 기업권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허락 없이 남의 땅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죠. 도둑놈이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다음에 두 번째요. 자, 여기에 배추상추 키우고 있는데 그 배추상추밭 위로 트럭이 지나가거나 철골을 쌓아놓거나 일시 사용할 수가 있다고요. 다음 세 번째요. 오대조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매화나무가 있는데 이쪽 측량에 걸리적거린다고 저걸 장애물이라고 제거할 수도 있다. 근데 공법의 모든 내용은 이제 앞뒤 흐름들을 다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것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뒷내용이 같이 이어지는 거죠. 굵은 2번 표를 같이 보시죠. 표가 옆으로 4칸이요. 두 번째 칸 출입 때는 신발바닥에 흙 묻어나가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동의받지 않고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얘기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 귀신 나타난 줄 알고 깜짝 놀랄 거잖아요. 그래서 한밤중에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일시 사용이요. 그 애써서 배추 다 키워놓고, 그러니까 그 배추값 올라가서 지금 김치가 금치되고 배추값 한참 비싼데, 그러니까 그 위로 트럭이 지나간다고요? 아, 이 사람들아 못 지나가. 못 지나가는 거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오대조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매화나무가 있는데 그걸 베겠다고요? 아, 이 사람들아 이쪽에다 충양대 하나 더 세워서 삼각 충양을 하면 되지. 왜 이걸 벤다고 그래요? 못 비요. 못 비는 겁니다. 뭘 받아야 되고요? 동의를 받아야 되죠. 따라서 이쪽 전체 관련된 문장에서 시험 문제, 객관식 지문에서 출입과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 이것을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적 주체가 공적 활동하기 위해서 그건 이제 뻔히 깔리는 거고요. 출입이냐,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이냐가 차이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칸요. 그러니까 관청원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관청이 아닌 자는 남의 땅에 왔다 갔다 하려면 특광시군에게 허가를 받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다음에요. 네 번째 칸요. 타인 토지에 침입하려면 타인 토지에 침입이요? 출입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타인 토지에 침입하려면 며칠 전에요. 7일 전에는 통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시사용과 장애물 제거 변경하려면 그러니까 3일 전에는 알려줘야 됩니다. 뭐 이거는 못 지나가. 그러면 끝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길 필요가 없고요. 이건 우리 땅에 왔다 갔다 한대요.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이것저것 좀 뭐 그러니까 기분 안 좋은 것들, 좀 걱정스러운 것들 그런 거 치우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7일이고요. 세 번째 칸 똑같고 두 번째 칸과 네 번째 칸 그 차이점만 잡으시면 되겠네요. 동그라미 1번, 기억번, 탄소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시장 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에 7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단,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할 수 있다. 결국 행정청이 아닌 자는 허가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문장을 깔끔하게 쓰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38쪽의 점. 일몰 후 일출 전, 즉 한밤중이죠. 해 지고 나서 한밤중 해 뜨기 전까지 에는 그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택지나 담장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과 3번이요. 이 타인 토지를 재류적 시장 임시통로로 일사용하거나 남욱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점. 그러니까 토지 장애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고소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허가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행정청인 시행자는 특광시군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허가받는 게 아니라 알리기만 하면 되죠. 기억, 행정청이 아닌 시설사업 시행자는 관할 특광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점.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하려는 자는 사용하는 날이나 변경 제거하는 날에 3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굵은 3번, 기타 관련 조치 중에 동그라미 1번, 2번은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이 공적 활동을 방해할 수 없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출입 등을 하려는 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된다. 좀 지나가겠습니다. 출입하겠습니다. 어디서 왔는데요? 여기서 왔습니다. 보여줘야죠. 행정청은 증표, 행정청이 아닌 자는 허가를 받았으니까 허가증을 보여주라고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갖고 4번이 나온 겁니다. 동그라미 3번, 타인 토지 출입 등의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그 행위자가 속한 시설사업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한다. 그 4번 중에 3번이 다 손실을 입힌 자가 직접 보상한다. X. 이게 아니라고요. 왔다 갔다 하다가 된장 또 깨뜨렸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손해를 끼쳤으니까 손실을 입혔으니까 보상을 해야죠. 이제 손해배상. 불법적인 피해는 손해배상. 그러니까 적법한 피해는 손실보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도전 골든벨. 그 고등학생들 50명 나와서 띠릭띠릭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추는 거 있잖아요. 도전 골든벨 6달이면 3번은 나옵니다. 도전 골든벨 문제이죠. 우리 시험은 아니고요. 아무튼 된장도 깨뜨렸다고요. 그러면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공무원 월급에서 깐다. 그럼 공무원 어디 무소속 일 제대로 하겠냐고요. 그자가 속한 기관에서 보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래 점점점 세부적인 사항 생략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기초조사나 사업을 위해서 개인 땅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 경우에 대한 출입 등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세 가지 가닥을 구분하는 게 이쪽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자, 보시죠. 자, 다음 계속 갑니다. 자, 이제는 책 39쪽이죠. 39쪽에 3절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군, 특광시군에 대한 계획이죠. 굵은 1번 정의와 내용,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전국 163개 각각의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20년짜리 큰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그림이니까 동그라미 2번 해설, 도시군 기본계획은 행정청 내부에서는 지침으로 작용하지만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비구속적 계획이다. 따라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실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보시면 아까 광역도시계획도 장기발전 방향,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죠. 도시군 기본계획도 기본적인 장기적인 종합계획,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도시군관리계획, 농림지역, 아파트 지을 수 없다. 도로 만들 땅, 아예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차이들이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그냥 상식적인 겁니다. 특광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아래 것이 위 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동그라미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기준은 제일 윗사람,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20년짜리 큰 그림입니다. 굵직하게 큼지막하게 세우는 거지 시시콜콜 세부적인 걸 정할 수는 없다고요. 다음 이제 그 아래 관련 조문이 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 갖고 시험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네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데 그것까지 시험 낼 여유가 없다고요. 국토계획법, 여기서 12문제인데 그런 것까지 낼 여유가 없고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데 내용 필요 없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문 첫째 줄 끝에 괄호에 있듯이 기본적인 장기적인 종합계획이라고요. 사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지 뭐가 들어있고 말고 할 게 아니라고요. 따라서 시험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음 40쪽 보시죠. 40쪽에 굵은 2번 수립.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대한 계획이니까 특별시 계획은 누가요? 특별시장이. 여기는 땅바닥이고 사람으로 보면 특별시 계획은 특별시장이, 광역시, 인천광역시 계획은 인천광역시장이, 수원시 계획은 수원시장이, 경기도 가평군 계획은 가평군수가 세워야죠. 해당 책임자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2-1번 원칙.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지방정부의 일입니다. 지방의 고유의 일 업무니까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거기까지 내려와서 수립하거나 그럴 일은 없죠. 2-2번 예외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가 있습니다. 원칙대로 가면 전국 163개 특광시군, 도시군에 다 20년짜리 큰 그림 500쪽, 800쪽 책을 세우는 게 원칙이지만 조그만 동네에서는 또 아니면 뻔한 동네에서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 함수를 고려해서 다음 시군은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1번,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 2번,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서 해당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에서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죠. 대한민국 지도를 간단히 놓고 보면 거기에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이면 다 세워야 되고요. 크게 개발되잖아요. 발전되고 있으니까. 광역시에 붙어 있으면 대전역, 광주역, 부산, 그다음에 대구, 울산 옆에 있으면 그쪽이 크게 개발돼 가니까 휘둘리지 말라고요. 자기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저 어디 바닷가 마을 10만 이하,
저 어디 농촌마을 10만 이하, 저 어디 산골 마을 10만 이하, 거기에서는 이거 계획 세우는데 2년 3년 5억 8억 드는데 그거 없어도 사람 사는데 큰 차이 없다고요. 수립하지 않고 그냥 오손도손 다정히 살아도 되는 겁니다. 특히 산골 동네요. 산삼 캐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산삼 캐는데 그것이 주 생활인데 거기에 군 계획이, 군 기본 계획이 있냐 없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냐고요. 산삼 캐는 아저씨를 뭐라고 불러요? 10만이라고 부르잖아요. 저 아저씨 누구요? 산삼 캐는 아저씨, 저 아저씨 뭐라고 그래요? 10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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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는 수립하지 않는다고요. 10만이야. 됐고요. 다음에 2번은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B씨가 있는데 A씨, B씨, C를 합쳐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에 기본계획에서 담으려고 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돼서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이미 발표가 됐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어디에요? 10만이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자가 있죠. 2-3번 인접한 곳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군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군의 관할구역 전부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A 플러스 B 인접한 곳 포함할 수 있다. 각각 세우는 게 기본이죠. 그렇지만 밀접한 생활권은 한 권으로 세운 경우도 있다고요. 예, 충북 청주시 청원군 기본계획 한 권으로 나온 적이 있고요. 전라북도에 전주시 완주군 기본계획 한 권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양쪽은 아주 밀접한 생활권이라고요. 아예 한 발 더 나가서 청주시와 청원군은 이제 하나로 통합을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밀접한 생활권이 아예 하나로 돼서 이제는 청주시 청원군 기본계획 이런 것이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예전에 있었다는 추억이고요. 전주 완주 밀접한 생활권이니까 한 권으로 낼 수도 있다. 인접한 곳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면 163권이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작은 권수가 쌓여 있습니다. 굵은 3번요. 그러니까 수립확정, 수립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립확정, 수립승인에서요. 그 먼저 표가 3줄이면 그 중에 첫째 줄과 둘째 줄이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직접 확정을 합니다. 그 정도 권한이 있다고요. 아까 오르막길, 내리막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수립했으면 승인을 받는 거였죠. 그런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기가 직접 계획을 확정한다. 이게 특별한 거고요. 시장군수는 계획을 세웠으면 그 윗기관, 상급청,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으니까 아랫사람 세워서 윗사람 도장받는다는 건 차라리 기본이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확정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국토부 장관 승인 X예요. 그게 아니라 직접 확정을 한다고요. 이게 특별한 거고 그게 주 초점입니다. 다음에 절차가 있네요. 근데 아까 광역도시계획 절차였죠. 광역도시계획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름이 다르니까 절차가 좀 다를 거다. 두 번째요. 둘 다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절차가 비슷할 거다. 세 번째요. 둘 다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똑같을 거다. 뭐예요? 똑같다고요. 무엇이 똑같은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절차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흐름들이 가게 되는 겁니다.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기가 확정하고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올렸고 도지사가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여기서 이미 끝난 거죠. 현재 문장으로 보시죠. 문장 보시면 41쪽이죠. 그러니까 41쪽에 3-1번 수립. 그러니까 동그라미 1-1번. 누구라도 다 기초조사 해야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등등 사항에 대해서 넷째 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한다. 근데 여기에는 동그라미 1-2, 동그라미 1-3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2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위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적성 평가와 제 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토지적성 평가란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토지 적성 평가를 말하며 제 취약성 분석이란 제 취약성에 대한 분석을 말한다. 뭐 이름 그대로 써놓고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토지 적성 평가, 제 취약성 분석을 포함한다 라고 하는데요. 먼저 제 취약성 분석, 지구 온난화 때문에 뭐 기후가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극에서 내려누르고 있던 그러니까 얼음덩이가 다 녹아서 없어지고, 다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녹아서 없어지고 있으니까 누르는 힘이 약해져서 부글부글 끓는 게 이제 더 많이 터져 나옵니다. 지진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죠. 기상 변화도 심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요. 지금 어떤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토지 적성 평가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적성 평가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그림 뭐 도형 맞추는 것도 있고 뭐 써내고 뭐 그런 거 하고 나면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학생은 과학자 소질이 있습니다. 학생은 기술자 소질이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거 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 토지 적성 평가요. 그 어떤 걸 하는 게 가장 나은지 그거죠. 물론 예를 이제 토지 적성 평가는 사람에 대한 적성 평가예요. 이제 영국에서 1차 대전 끝나고 이제 그때 1차 대전 직후에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1차 대전 중간에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큰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을 전장터에 내보내는데 어떤 친구는 어느 부서에 가서 잘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어느 부서에 갔더니 아이고 그냥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또 그 부대에서 원하는 일도 잘 진척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검사를 해서 얘는 어느 부서로 보내는 게 나은지 그걸 이제 따져보는 게 그러니까 적성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그러니까 자원들을 배분하기 위해서 이제 적성평가를 한 거였고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발달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토지 적성평가요. 토지야, 네 적성은 뭐니? 물어보라고요. 그러면 땅이 대답을 하진 않는데요. 이제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없지만 자, 점수를 매겨서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땅은 개발 적성, 어느 땅은 농업 적성, 어느 땅은 보전 적성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 적성은 콘크리트를 부을 수 있는 땅인 거죠. 농업 적성은 콘크리트를 붓지 말라고요. 보전 적성도 콘크리트를 붓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차이는 농업 적성은 농업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는 하는 거죠. 그런데 보전은 가능하면 사람도 들어가지 말라고요.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래서 땅바닥이 어느 땅바닥인지 그런 걸 따져서 주변에다 거기서에 맞는 개발과 보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이쪽에다는 개발하는 게 당연하고요. 이쪽 쪽은 보전하는 게 당연하죠. 여기에다가 개발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여기에다가 보전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가평군 북한강 바로 옆에다가 콘크리트 나이트클럽이요. 그러니까 서울 종로에다가 거기에다가 푸르게 잣나무 단지를 만들 거냐고요. 그런 것들을 따지자는 거죠. 그런 것을 포함한다. 동그라미 1-3번. 다음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제 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점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 제 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 두 번째 점은 생략하고요. 지금부터 5년 전에 한 2-3년 전에 한 게 있어요. 2-3년 동안 땅이 얼마나 바뀌었겠냐고요. 10년이면 아예 강산이 다 바뀌었으니까 새로 해야 되고 그래서 5년 됐으면은 그러니까 안 되죠. 새로 해야 되지만 5년 전에 한 거 있으면 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초조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동그라미 번 공청회 해야죠.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시장 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 광시, 특특시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까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판요. 특별시장, 광시장은 자기가 계속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 시장 군수는 수립을 해서 도지사에게 올리는 거죠. 도지사가 협의심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3-2번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스스로 확정한다.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즉 확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동그라미 2번 확정됐으면 발표하고 알려주는 거죠. 다음 쪽에 42쪽에 3-3번 시장군수는 수립을 해서 도지사에게 올린다. 도지사가 이 절차를 진행한다.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도지사 도장 찍어서 시장구수에게 내려보내주겠죠. 동그라미 4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 기본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제 취약성 분석, 토지적성 평가 5년 전에 있으면 생략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있었죠. 3-4번.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니까 몇 년마다 검토하라고요? 5년마다 검토하라고요. 대한민국 속담이 16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럼 몇 년마다 검토해야 되고요? 8년마다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근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거니까 5년마다 검토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구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기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그 지침의 일부입니다. 20년짜리 큰 계획이다. 두 번째 점 5년마다 검토한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아래 표를 보시죠. 표에서 보시면 옆으로 3칸, 그러니까 두 번째 칸에 검토하지 않는다. 5년마다 검토한다. 3년마다 검토, 매년 검토가 있는데 그 5줄짜리에 아래 3줄 지침과 기준, 연말 예산 배정, 투기잡자라고 하는 것은 주 초점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만 지금에서 초점은 첫 번째 칸 행정계획은 검토하지 않는 것도 있고 검토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검토하는 것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니까 다 몇 년마다 검토를 하라고요? 5년마다 검토를 하는 겁니다. 첫째 줄도 공법 한 바퀴를 듣고 나시면 다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아래 것이 위 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광역도시계획을 바꿔버리면 아래 것 싹 바꿔야 되죠. 일이 복잡해진다고요. 광역도시계획은 검토하지 않는다. 첫째 줄에 있는 개발계획과 정비계획은 7번 보시면 나중에 이어지는 이 도시군관리계획 사항 중에 공익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의 첫 계획입니다. 어디에다 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어디에 개발사업을 한다. 어디에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어디에 정비사업을 한다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개발계획, 정비계획은 사업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지 거기는 이걸 놔두고 검토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은 어색하지만 나중에는 당연히 아시게 됩니다. 표의 둘째 줄이요. 행정계획 중에 검토가 붙어 있으면 다 몇 년마다 검토한다고요? 5년마다 검토한다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네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축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통된 것도 있고 여기 공통된 것도 있죠. 그러니까 특광시군, 도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세우는데 특별한 예외가 있으면 줄 이상 지정해서 광역교육권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얘도 20년짜리 큰 그림, 20년짜리 큰 그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절차가 똑같이 가는 거죠. 도시군관리계획은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니까 절차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얘네들은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인데 얘는 검토하지 않는다. 5년 검토, 5년 검토가 있고 그 내용들은 이제 마무리 종합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도시군 기본계획까지 내용을 보셨습니다. 잠깐 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